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증을 똑소리 나게 해결하는 똑소리보험의 한쌤입니다. 저는 제쌤입니다. 제쌤, 네. 간병인 보험 들어놨는데 막상 간병인 보험 청구하려고 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간병인 보험은 기준을 모르면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약관상 7만 원 기준과 8시간 기준 과연 뭐가 맞는 보험일까요? 지금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오늘은 2026년 간병인 보험 선택 기준과 주의하실 점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간병인 보험 가입해놓고 손해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8시간 기준과 7만 원 기준의 차이. 둘째, 요즘 가족간병 보험금 부지급이 왜 늘고 있는지. 셋째, 그래서 내 상황엔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지입니다. 우선 간병인 보험 구조 관련 2군데 회사의 약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사는 실질적으로 간병인 사용 금액이 1일당 7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 금액을 보상하고 사용 금액이 7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의 50%를 보장합니다. 두 번째 B사는요, 1일당 8시간 이상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급하거든요. 두 회사는 간병인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간병인 보험 약관을 보면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형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형 2가지 기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A사는 비용 기준형인데요. 하루 간병비가 보험사가 정한 기준인 7만 원 이상이면 사용시간이 짧아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B사는 시간 기준형인데요. 하루 24시간 중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실제 사용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정리해보자면요. A사 7만 원 기준은 간병 비용을 얼마를 냈는지를 보고 B사는 8시간 기준은 얼마나 돌봄을 받았는지를 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전에는 7만 원 기준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루 4시간만 간병인을 써도 비용만 7만 원이 넘으면 보험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간병, 가족 간병, 파트타임 간병에는 7만 원 기준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이 간병인 보험 관련해서 보상 청구하는 고객분들을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간병인 보험 약관에 실질적으로 간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보험사들이 간병인 보험 심사를 눈에 띄게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간병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보다 실질적으로 간병을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가족 간병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녀가 병실에서 하루 종일 있었고 식사도 가끔씩 챙겨드렸고 약도 챙겨드렸다. 그럼 당연히 가족 간병 아니냐고요. 하지만 보험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순 보호자 동반, 병문안, 잠깐 도와준 정도로는 간병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간병 업무를 했는지, 상주 간병이었는지, 간병 기록이나 계약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하루 7만 원 이상 비용은 냈지만 가족에게 준 비용이나 실질 간병 입증이 부족해서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사례입니다. 실제 제 고객분들이 보험금 청구하시는 내용을 보면 가족 간병을 진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금 청구하면 자리를 비우지 않고 환자 곁에서 정말 간병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요구한다든지 병원 내 편의점 영수증을 첨부하라든지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설계사 입장에서 참 난처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족 간병을 형식적으로 맞춰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과장해서 청구하면 보험금, 부지급은 물론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많은 보험사들이 하루 7만 원 이상 간병 약관을 8시간 이상 간병으로 많이 변경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8시간 기준 보험을 다시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8시간 기준 보험은 가족인지 외부 간병인인지 보다 실제로 8시간 이상 간병을 받았는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8시간 이상 간병인 사용의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이 회사처럼 8시간 미만 간병을 했을 경우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라고 명시한 회사는 자칫 보험금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쌤, 그럼 8시간 간병은 단점만 있는 보험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간병에서는 8시간 간병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간병을 쓰면 여러 명이 공동 부담을 하기 때문에 1인당 간병 비용이 7만 원 미만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 7만 원 이상 기준 약관은 50%만 지급하고 8시간 기준 보험은 8시간 이상만 간병인을 사용하면 가입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간병인 약관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7만 원 이상 기준과 8시간 이상 기준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나 중증 질환처럼 장기 간병 가능성을 대비한다면 공동 간병 가능성이 있고 가족 간병보다는 전문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8시간 이상 사용 기준 간병인 보험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가족 간병 가능성이 높고 하루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단기 간병이 현실적이라면 하루 7만 원 기준 보험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간병인 보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보험이 더 좋은지가 아니라 내가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맞는 구조를 고르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조건 8시간도 아니고 무조건 7만 원도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설명과 충분한 간병인 보험 약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보험료만 내고 도움이 안 되는 보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소리 보험에서 2026년 간병인 보험의 선택 기준과 약관상 지급 기준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렸으니 다음 시간에는 똑소리 보험에서 연령대별로 추천드리는 회사를 콕 집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소리 보험으로 연락 주시면요. 간병인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약관 체크 포인트도 알려드리고 실제 간병인을 사용하고 필요한 서류 청구 방법과 관련된 주의점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이쌤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